안녕하세요. 토플 스피킹 실전 모의고사 바비안입니다. 자,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데이인데요.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출 부분은 어떤 식으로 1강부터 20강까지 쭉 강의를 진행을 할 것인지,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쭉 강의를 따라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오케이? 자, 그러면 바로 보도록 합시다. 이 강의를 보는 사람들의 대부분 같은 경우는 보통 이 교환학생이나 유학준비 같은 경우를 목표로 해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일 거예요. 오케이? 교환학생 혹은 국내외 대학교에 편입 혹은 마스터스, PhD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겠죠. 오케이? 근데 꼭 이러한 준비를 하면서 여기에서 다뤄지게 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심사숙고해가지고 만든 신경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꼭 보고 들어가셔야지 좋은 점수를 여러분이 획득하실 수 있다라고 자신합니다.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유형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. 근데 유형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예전의 문제하고 지금의 문제 같은 경우 차이점이 좀 많아요. 오케이? 그렇기 때문에 새로 좀 많이 바뀌어진 토플 같은 경우에서 그러한 어떠한 경향을 충분히 반영을 하는 그런 신경의 문제 같은 경우를 좀 많이 다뤄보시고 들어가고 싶으신 분은 꼭 이 강의가 필요할 겁니다. 알겠죠? 이 강의를 듣는 사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토플에 대해서 경험이 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. 근데 내가 항상 토플의 시험을 보는 데 있어가지고 문제가 갑자기 뜨면은 답변을 말하는 데 있어가지고 침착하게 쭉 깔끔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like 이런 식으로 pause나 hesitation 같은 경우가 되게 많이 섞이는 사람이 있어요. 이건 뭐냐면 본인이 긴장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. 준비가 덜 돼 있어서입니다. 여러분들의 어떤 스피킹은 지금 여기에서 시험의 스피킹이기 때문에 충분히 완벽한 준비가 선행이 되어 있어야지 그만큼 깔끔한 답변에 말하기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만약 본인의 답변에서 많은 파우스와 헤지테이션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경우라면 꼭 여기서 제가 준비한 문제들을 통해서 말끔한 답변 말하기 같은 경우를 같이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. 그리고 시험을 좀 많이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. 하지만 시험을 몇 차례 보면서 스피킹 섹션의 점수가 기복이 되게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. 플럭추에이션이 심한 경우. 이런 경우는 뭐라고 분석을 할 수 있냐면 본인이 익숙한 주제에 대해서는 잘 말할 수 있어요. 오케이? 하지만 자기한테 익숙하지 않거나 본인이 재미없어하는 주제가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는 전혀 말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시험을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폭넓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. 오케이? 본인이 좋아하고 친숙하고 물론 이런 주제 같은 경우에 스페셜티를 키우기도 해야 되겠지만 본인한테 낯선 주제에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말끔한 말하기 같은 경우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시험장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간단하게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갈 텐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모든 커리큘럼의 컨텐츠 같은 경우는 파고다 R&D가 최신의 몇 년 동안의 문제 같은 경우를 분석을 하고 심사숙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정말 좋은 문제들이에요. 오케이? 그 문제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 세트의 태스크 1부터 6까지 1번부터 6번까지의 문제 기준으로 총 10개의 세트가 들어가 있어요. 오케이? 그 최신경의 모의고사 10 세트 같은 경우를 그 다음에 제가 받아가지고 이 난이도별대로 어떤 커리큘럼 같은 경우나 주제나 상황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잡고 좀 재구성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꼭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존의 어떤 컨텐츠 같은 경우 좋은 컨텐츠를 받기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현장에서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. 그렇죠? 애들에게 있어가지고 현실적인 답변 어떤 것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자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 템플릿이나 여러 가지 노하우를 담은 그런 저만의 샘플 답변 같은 경우를 쭉 여기에 붙여놨습니다. 오케이?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최신 경향 문제도 볼 수 있음과 동시에 이거에 대해서 대비하는 어떤 그런 방법 같은 경우를 제 답변으로 같이 연습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. 방금 전에 제가 말했었던 이 10 세트 있죠. 지금 이런 식으로 구성이 좀 되어 있는데 보시면 약간 조금 복잡하게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의외로 되게 간단합니다. 한번 잘 들어보세요. 지금 여기에서 중간에 9회차 강의가 있어요. 여기부터 상이 들어가는데 이 앞에 있는 것들은 이제 중이나 중하 정도, 중상 정도. 지금 난이도를 보시면 별 3개짜리가 상이에요. 근데 이게 여기서 시작되는 강의 같은 경우는 이 중간 지점부터예요. 그래서 전반부 같은 경우는 약간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덜한 그런 강의들 같은 경우로 구성을 한번 해봤고요. 그리고 후반부 같은 경우는 약간은 조금 어렵고 학생들이 좀 여기에서 unfamiliar한 익숙하지 않은 그런 토픽 같은 경우를 우리가 쭉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? 자, 이 강의에 있어가지고 다른 여타의 강의들하고 좀 차별화되는 그런 점을 좀 부각을 하고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, 우리가 지금 보면 독립형 문제,
아마 이 강의가 처음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. 토플에 대해서 나는 유형조차 공부하지 않았다. 근데 너무나 이 실전 모의고사 강의가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한다. 그런 분들 잘 들으세요. 전체 6문제 중에서 우리가 기준을 딱 하나로 잡고요. 정말 간단하게 딱 쪼개보면 2개밖에 없어요. 하나는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, 취향 같은 경우를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쭉 말하는 문제가 2문제가 있고요. 그리고 나머지 문제 같은 경우는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이 아닌, 그러니까 정해진 컨텐츠 같은 경우를 보고 들으면서 중요한 내용을 적고 이 내용들을 정보 전달하는 케이스의 문제예요. 그래서 1, 2번, 3, 4, 5, 6번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, 먼저 자기의 생각 같은 경우를 말하는 어떤 그런 독립형 문제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전혀 말하는 것 같은 경우에 익숙하지 않은데 갑자기 문제가 튀어나오고 정말 비현실적인 준비 시간 동안에 자기의 생각을 쭉 정리를 해서 말하는 게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. 그리고 비단 우리가 여기에서 이거를 한국말로 말한다고 해도 한국말로 말해도 실수를 많이 할 거예요. 오케이? 하물며 영어를 머더텅으로 쓰고 있는 네이티브들도 갑자기 시간적인 제한을 주고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상황이 오면 정말로 실수를 많이 할 겁니다. 하지만 우리는 뭐죠? 시험 말하기예요. 그만큼 실수나 어떤 자기의 weakness 같은 경우를 그레이더에게 보여주면 안 돼요.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전부 다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현장 강의에서 강조하는 이 독립형 전용 템플릿이라고 하는 특정 표현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알려드릴 텐데, 그 몇 개의 표현 같은 경우가 전부 다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해가 가고 입으로 쭉 연습을 해가지고 익숙해지면 실제로 시험 문제에 어떤 문제가 떴으면 이거는 바비쌤의 요 템플릿, 이거는 바비쌤의 요러한 어떤 템플릿 표현, 이런 식으로 쭉 여러분들이 스트래티지를 세우게 되는 거죠. 그러면 특정 표현에 대해서 키워드만 생각이 났어도 그 매끄럽게 연습한 표현들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입에서 쭉 나가는 그런 경험을 이 강의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될 겁니다. 오케이? 자, 그리고 뒤에 통합형 문제들을 보면, 자, 실제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정말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. 시중에 있는 모든 어떠한 책들을 디스하는 건 아닙니다. 하지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, 대부분의 책들을 봤을 때 맨 끝에 있는 모범 답안을 보면요, 그 모범 답안이 너무나 예쁘게 만들어져 있어요. 예쁘게라고 하는 답변 봐요. 이 부분을 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했냐면, 보기에는 정말 팬시하고 좋은 답변일 수는 있지만 그걸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뱉어내야지 그게 좋은 점수로 이어지는 거예요.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노체킹하고 바로바로 말하는 단계에 있어가지고는 그런 답변은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. 그래서 제가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뭐냐면, 그러한 컨텐츠를 보고 들으면서 어떤 식으로 적어야지 잘 적혀지고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말해야지 중간에 끊김없이 잘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지, 그런 현실적인 답변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중요한 어떤 사안 같은 경우는 강조를 할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야심차게 준비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. 4개의 과목 중에 가장 어려운 거는 뭐일 것 같아요?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, 바로 리스닝이에요. 제가 스피킹을 가르치고 있지만 이 리스닝 같은 경우는 정말 정직한 섹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쏟아부은 노력의 점수가 정비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, 만약에 스피킹을 하는데 리스닝의 요소가 들어가 있잖아요. 그러면 리스닝에 취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겁을 먹어요. 어려움을 갖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 준비한 게 있는데, 요거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쭉 이어지는 강좌는 아니에요. 그냥 가볍게 만든 클립 영상이고, 이게 여러분들이 토플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지칠 때도 있잖아요. 그렇죠? 오케이? 그럴 때 있어가지고 재미하고 꿀팁을 동시에 주는 어떤 그런 클립 영상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요 같은 경우 알아두시면 정말 좋을 겁니다. 어떤 background information, 어떤 배경 정보라고도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표현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영상을 재밌게 보시면 그 표현들 같은 경우를 정확하게 암기를 하시면 실제로 리스닝을 잘 못 들었어도 그 표현들을 이용해서 쭉 답변을 구체화시키는데 정말 많이 도움을 받을 겁니다. 오케이? 자, 요거 보시면 중간중간에 렉처 강좌에서 이렇게 끼워가지고 강좌처럼 들어가지 않더라 그랬죠. 오케이? 이게 랜덤하게 클립 영상으로 들어가 있어요.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? 여러분들이 처음에 1강부터 20강까지 쭉 가면서 이게 이어지는 어떤 클립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랜덤하게 나와요. 꼭 1강부터 20강까지 중간에 쉬지 마시고 꾸준하게 들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래야지 이러한 어떤 재미가 있는 클립 영상 같은 경우를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부분이고 현장 강의를 하면서도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재미를 느끼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클립 영상들 중간중간에 강좌에 들어가는 거 요 꼭 여러분들이 완강을 하시면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고요.
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주셔야 될 게 있어요. 처음에 이 영상, 이 강좌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의 어떤 위치나 여러분의 실력은 중요하지 않아요. 오케이? 중요한 거는 꾸준함입니다. 1강부터 20강까지의 강좌 같은 경우를 쭉 꾸준함을 가지고 꼭 완강을 하시고 중간중간에 제가 여기서 디렉션 주는 것들을 충분히 소화를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꾸준함은 여러분의 목표 점수로 보답이 될 거니까, 그리고 저도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꼭 옆에서 여러분을 잘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저하고 같이 한번 공부를 꾸준하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. 자, 너무나 수고하셨고요. 우리는 1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